사연을 읽어볼게요. 세상에서 가장 추잡한 나의 남편. 남편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상하게 지쳐서 대화 자체가 점점 싫어지는 여자입니다. 제가 이상한 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문제가 있는 건지 남편과 대화하다 보면 제가 정말 유별난 사람이 되는 기분입니다. 말이 안 통하고 말해도 소용이 없으니 더 이상 남편과 대화 자체를 하고 싶지 않아요. 현관부터 시작해볼게요. 작은 평수의 아파트라 현관이 많이 좁습니다. 신발이 3켤레만 돼도 정신산만해 보이는. 그래서 전 자주 신는 신발 아니면 바로바로 신발장에 넣어두는데 남편은 그냥 내키는 대로 신고 그대로 둡니다. 저는 친정에 살 때는 없던 습관이지만 결혼 후 생겼습니다. 보통 3일에 한 번씩 신발을 바꿔 신는데 그때마다 그냥 신던 신발은 널브러 놓고 다닙니다. 신발장에 신발 넣는 거 어려운 일 아니니 넣으라고 말한 게 벌써 3년째입니다. 결혼한 지 3년 되었으니까요. 그래도 한 번을 안 하네요. 하라고 하면 잔소리 좀 그만해라. 뭘 유난하게 그러냐. 어차피 3일 지나면 신을 건데. 랍니다. 제가 유난한 건가요? 화장실로 가볼게요. 남편은 세면대에서 머리를 감습니다. 머리 감는 것과 샤워를 동시에 하는 저와는 달리 남편은 머리 감기와 세수만 하고 출근을 해요. 그래서인지 세면대에서 머리를 감습니다. 사람이면 머리카락이 당연히 빠지잖아요.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세면대에 머리카락 빠진 채로 그냥 욕실에서 나옵니다. 샤워기로 한 번만 물 틀어서 배수구로 흘려보내면 되는데 이것도 남자분들은 많이 귀찮은가요? 물 틀어서 흘려보내라고 하면 남편은 어차피 네가 청소하는데 뭐 때문에 귀찮게 하냐? 잔소리 좀 그만해. 이것도 남편에겐 잔소리입니다. 옷 갈아입기. 이건 굉장히 케바케일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남편은 겉옷은 무지 신경 씁니다. 이틀 이상 같은 옷 입으면 큰일 나는 줄 아는 사람인데 희한한 것이 이틀 입었으면 빨래바구니에 넣어야 하는데 행거에 걸어 놓습니다. 묻은 게 없으니 이틀 뒤에 다시 입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이틀 뒤에 입은 적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 걸어두는 거예요. 제가 수거해서 빨래하기 전까지. 그러니 상의가 행거에 일주일에 2-3벌 걸려있게 되는 거죠. 빨래바구니에 넣는 게 어려운가요? 이것도 3년째 말해오고 있는데 그냥 제가 유별난가 봐요. 하도 내보고 했는데 변함이 없어요. 저한테 결벽증이래요. 친정 어머니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깔끔 떤다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결벽증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이 태어나기 전엔 청소기도 3일에 한 번씩 밖에 안 돌리고 테이프 클리너로 머리카락 떨어진 거 수습하는 정도였는데 전 어느새 남편과 살며 결벽증 환자가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남편 기준으로요. 전원 코드 문제. 저는 전원은 안 쓰면 꺼놓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안 쓰는 전원은 굳이 켜놓지 않아요. 무의미하게 텔레비전 켜놓고 딴짓하는 것도 싫고요. 근데 남편은 안 그런가 봐요. 텔레비전도 켜있어야 하고 불이란 불도 다 켜놔야 해요. 막상 텔레비전 켜놓고 보지는 않아요. 남편은 본다고 주장하긴 하는데 옆에서 보면 핸드폰으로 게임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것도 한 3년 얘기했는데 안 통하네요. 아침 문제. 아이 낳고 출산 휴가 중이긴 한데 전 결혼하고 남편 밥을 딱 4번 차려줬어요. 일부 마초분들 거품 물지 마세요. 저도 직장 다니고 있어요. 남편과 출근 시간이 1시간 차이가 나서 저는 그 딱 4번을 남편보다 2시간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야 했어요. 근데 남편이 밥보단 잠, 이런 타입이거든요. 4번 중에 3번을 잠잔다고 안 먹었어요. 신혼 초에요. 그래서 저도 그냥 아침 안 차려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걸 아직도 친구들이나 지인 만날 때 자긴 아침밥 얻어먹은 적이 없다고 말해요. 제가 옆에 있는데도. 저는 남편 밥도 안 차려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기 와이프 바보 만드니까 좋니? 라고 말하면 아침 안 차려주는 거 맞잖아. 라고 말해요. 그건 맞는데 차려줘도 안 먹는 사람한테도 계속 아침 차려줘야 하나요? 왜 제가 기분 나쁜지 이해를 못해요. 밥을 안 차려준 건 사실이지 않냐? 랍니다. 이 문제로 싸우는 건 거의 메비우스의 띠 같은 느낌이네요. 청결 문제. 전 하루에 2번 정도 샤워를 합니다. 저녁에 씻을 때는 거품 내서 씻고 아침에 출근할 때 씻는 것은 그냥 머리 감으면서 물로 헹구는 정도. 전 이게 그렇게 결벽증 같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또 제가 다한증이 있어서 땀을 좀 흘리기 때문에 그냥 습관이 된 것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나처럼 하루에 2번씩은 씻어야 한다. 뭐 이런 주의는 아닌데 적어도 하루에 1번은 샤워하고 자기 전에 양치하는 건 사람이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것도 유난 떠는 건가요? 전 정말 잘 모르겠어요. 지난주는 한 번도 잔소리를 안 했어요. 그냥 어디까지 하나 보자 라는 생각으로 두고 본 거지만요. 샤워도 3일 동안 안 하고 자기 전에 양치도 안 하더라고요. 세수랑 머리만 감고. 그 지적을 3년째 하고 있어요. 보통 씻으라고 발광하면서 잔소리하지 않으면 안 씻어요. 이것도 그냥 제가 결벽증인가요? 남편은 밥 먹고 양치했다고 하는데 간식 먹고 왜 양치 안 할까요? 그것도 초콜릿 발라진 과자. 남편 말로는 자기 치아는 튼튼하대요. 저는 치아가 좀 약한 편이에요. 양치 꼬박꼬박 했지만 치아 우식증이 심해서 어금니 중에는 건치가 없어요. 다 신경치료하고 씌웠어요. 치과의사도 의아하게 생각해요. 치석도 잘 안 생길 만큼 양치를 신경 쓰는데 치아 우식증 생기는 거 보면 신기하다고. 여튼 남편은 나는 양치할 필요가 없어. 랍니다. 이건 말인가요, 막걸리인가요? 이러고도 입 맞추려고 덤비면 진짜 주먹으로 치고 싶어요. 저는 씻기 전에는 내 몸에 손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한참 제가 지렴으로 고생했거든요. 잠자리를 갖는 여자라면 지렴은 어떻게 보면 평생 가져가야 하는 덤이라고 생각되는데 지렴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지렴에 걸린 건 결혼 후거든요. 결혼 전엔 걸려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원인은 씻지 않는 남편의 가능성이 큰데 그래도 제 몸뚱이 배려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정말 울면서 빌었어요. 잠자리 하기 전에는 제발 씻으라고. 구석구석 깨끗이. 3년간요. 남편은 다리를 다쳐 살림을 전혀 도와주지 못해요. 지금은 재활 중이라서 무리한 일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손수건질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거운 것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집안일의 99%를 제가 하고 있어요. 남편도 인정해요. 본인이 집안일 안 하는 거.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아이가 깨 있을 때는 집안일을 못해요. 자고 있을 때도 신경 쓰여서 설거지 같은 것도 조심스럽고요. 그래서 남편이 퇴근하면 집중적으로 집안일을 하거든요. 저녁 같이 먹고 제가 아침 점심 챙겨 먹은 설거지에 저녁 것까지 할 게 많잖아요. 그거 하려고 앞치마 딱 두르면 재활 겸 운동 갔다 온다고 나가요. 그러고 1시간 동안 걷고 들어와요. 아이 태어나고 산후 도우미 가고 난 다음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내가 집안일 대충이라도 하면 좀 나가라고. 이건 한 30일짜리 잔소리였겠네요. 그래도 상관없이 나가요. 전 결국 아이랑 덩그라니 1시간 동안 또다시 예민한 상태로 빠져드는 거죠. 조용히 진지하게 대화도 해봤고 화도 내봤고 울어도 받고 빌어도 받는데 3년간 정말 단 한 개도 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잔소리 안 하고 입을 다물었어요. 우리 집 개도 3년 동안 기다려, 앉아, 손, 하이파이브 배웠는데 개도 알아듣는 걸 사람이 못하고 있으니 미칠 것 같아요. 말을 안 하고 있었더니 왜 자기와 대화를 하지 않냐고 물어요. 그래서 대화하기 싫다고 말했더니 왜 대화하기가 싫으냐고 되물어요. 이래저래 해서 싫다 그랬더니 그럼 자기도 삐지고 말 안 하겠대요. 도대체 왜? 남편이 삐질 만한 상황이 저기 어디에 있나요? 완전체 하는데 가끔 전 남편이 완전체로 느껴져요. 남편은 오늘 특근이 있어서 출근했는데 갔다 오라는 말도 안 했어요. 전화도 안 받고요. 남편과 말 안 한 지 대충 일주일이 되어가요. 남편은 본인이 답답한지 계속 말 걸고 하는데 전 남편과 대화하기가 싫어요. 그냥 포기한 것 같아요. 제가 이상한 건가요? 추가 글입니다. 사실 육아와 가사에 지친 거 맞아요. 제 몸조리도 못하고 통돌이 세탁기에서 빨래 꺼내서 널고 기저귀 빡빡 채운 20리터짜리 쓰레기 혼자 버리러 다니고 장도 혼자 보고 아이 목욕도 혼자 시키고 그래서 많이 지친 거 맞아요. 남편이 다쳐서 어쩔 수 없다는 것도 알고요. 그래서 육아와 가사 제가 더 많이 하고 있는 것도 납득은 했어요. 그러면 하다못해 지 몸뚱아리 하나 제가 신경 안 쓰게 해달라는 게 어려운 건지 전 정말 모르겠어요. 혹시나 직구할 때 반발했냐 이런 댓글 달릴지도 모르겠는데 전셋값 반 보태고 혼수도 하고 예단도 보냈어요. 월급도 같아요. 제가 많이 하면 많이 했지 결코 적지 않았어요. 연애할 때도 칼같이 덧치했어요. 여자들의 덧치 개념 아니에요. 어쩌면 산후 우울증에 육아 노이로제라서 더 남편과 대하기가 싫은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제가 뭔 소리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댓글입니다. 읽다가 기가 차서 우리 남편 보여주고 같은 남자로서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남자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아웃이야. 랍니다. 신발은 신발장에 넣어주고 옷은 걷어서 세탁하는 등 잔소리하시면서도 계속 해주시니까 남편께서는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남편이 어지럽힌 것을 치우지 마시고 기다려보세요. 행거에 걸어놓은 걸 수거해서 빨래하지 마시고 그냥 두세요. 전원코드 문제. 남편이 켜놓은 걸 일방적으로 끄지 마시고 여쭤보세요. 쓸 거야 안 쓸 거야? 안 쓰니까 끈다. 볼 거야 안 볼 거야? 안 보니까 끈다. 아침밥 얻어먹은 적이 없다고 말해요? 얻어먹을 수가 있나? 차려줘도 잔다고 못 먹는 사람이. 청결 문제. 씻지 않고 원할 때는 하지 마세요. 극과 극이 만났네요. 연애할 때는 저런 분인지 모르셨던 거예요? 3일간 샤워 안 하는 건 좀 심한데. 빤스 일주일도. 그냥 둬봐라 고칠 것이다. 절대 아닙니다. 그냥 둬도 그게 지저분하고 고쳐야겠다는 생각 절대 안 합니다. 제가 경험자인데 6개월을 그리해본 사람입니다. 전 20년 차. 그냥 포기했습니다. 포기하면 좀 편해져요. 또 저도 좀 편하게 살게 되고 집안일에 잔소리하는 남자보단 낫다며 혼자 위로하며 삽니다. 남자들 진짜 씻는 거 왜 이렇게 싫어하는 거야? 아, 우리 아빠도 진짜 목욕 한번 하려 하면 온 가족이 잔소리 등 떠밀고 해야 마지못해 하는데 진짜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고쳐야죠. 그리고 왜 좋게 말하면 못 알아듣고 잔소리 장렬히 하냐고. 말하는 사람도 짜증나고 듣는 사람도 짜증나잖아. 왜 그렇게 못 알아먹고 자기 스스로 안 해요? 신발을 남편 신발 위에 올려두세요. 옷 문제는 다른 사람들 말처럼 빨래통에 넣기 전에는 절대 하지 마세요. 입을 옷이 없어야 생각을 하지. 그리고 세면대에서 머리 감으면 안 막히나? 저는 안 감아도 시간 지나면 조금씩 막히던데. 남편 신발 위에 올려두면 아내 신발에 냄새 배길걸요? 결혼 전에 동거까지는 아니어도 집에서 어떻게 하고 지내는지는 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가족여행이라도 한번 따라가 보면 딱 나와요. 우리 신랑도 신발 꺼내고 화장실 머리카락 그대로. 근데 그건 뭐 어차피 집 청소하는 김에 잠깐 손 더 가면 되고 아침에 바쁜 신랑한테 그것까지 시키긴 뭐해서 전 그냥 제가 다 해요. 속옷은 우리 신랑도 2, 3일에 한번 갈아입길래 아침마다 씻고 나오면 바로 갈아입을 수 있게 화장실 가까이에 런닝이랑 팬티랑 양말 놔두면 알아서 갈아입어요. 대신 입었던 속옷에선 몸만 빠져나와요. 옷도 자주 안 갈아입으려고 하는데 심하다 싶으면 퇴근하고 편한 옷 입을 때 쫓아가서 옷 받아서 빨래통에 내가 넣어버려요. 잔소리하는 걸 내 스스로 싫어해서 내가 먼저 해버려요. 어차피 한평생 살아야 될 사람이고 미워도 이뻐해줘야 되고. 우리 형부가 그러더라고요. 신혼 초에 가장 많이 다투게 되는 게 내가 그 사람이랑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다 보면 이해는 못하고 자꾸 요구만 하게 된다고. 사실 세상의 모든 기준이라는 게 내가 살면서 내가 만든 거지 상대방한테는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우리 신랑은 결혼 전에 발바닥이 시커매질 정도로 청소 안 하고 살았어요. 지금은 내가 일주일에 2번 정도 쓸고 닦고 테이프로 밀고 하니까 그것만도 좋아합니다. 우리 신랑은 주말에 집에 있으면 2-3번 갈아입는데 입던 속옷이 욕실 앞에 내가 치우기 전까지 그대로 있어요. 저는 그냥 포기했어요. 신랑 서재에 신랑 옷장이 있는데도 작은 행거 갖다 놓고 거기에 척척 올려놓으면 내가 정리하고 욕실 쓰고 나오면 청소하고 하루에 한 번씩 청소기 돌리고 빨래 널고 개고 혼자 다 합니다. 저도 맞벌이. 그냥 포기했더니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저도 3년 차인데 잔소리 안 하고 포기했더니 이제 10번에 6번 정도는 양말 빨래통에 넣어요. 대단한 발전. 과자도 전용 쟁반 받쳐서 최대한 부스러기 안 흘리려고 노력하는 거 보니까 그냥 포기하고 마음이라도 편히 갖는 게 낫더라고요. 님도 한번 더럽게 해봐요. 신발 아무데나 벗어놓고 머리카락 여기저기 갖다 놓고 안 씻고 들이대고. 그럼 지도 느끼는 게 있을지도. 포기입니다. 어제는 속옷 때문에 대판 싸웠네요. 속옷은 여기서도 많은 글을 봤는데 전 당연히 속옷은 하루에 한 번씩 갈아입는 건 줄 알고 커왔어요. 아버지도 친오빠도 샤워 하루에 한 번 하면서 속옷도 갈아입었어요. 결혼해서 가장 놀랍고 역겨웠던 게 뭐냐면 같은 속옷을 일주일씩이나 입는다는 거. 더럽다는 말하면 제가 빨래를 자주 안 해서 그렇다고 받아쳐요. 아이가 없을 때는 빨래를
4, 5일에 한 번씩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팬티를 8벌 더 샀어요. 근데 빨래하다 보면 팬티의 마모 정도의 차이가 심해요. 제 속옷과 남편 속옷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빨래 널다 보면 다 알잖아요. 그리고 4, 5일에 빨래를 한 거면 적어도 팬티가 4장은 나와야 하는데 많아봐야 1장이에요. 지금은 2달 된 아이를 키우는데 우리 부부 옷은 3일에 한 번씩 세탁해요. 남편의 팬티가 안 나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남편에게 속옷 좀 갈아입으라고 말하는데 어제 일이 터졌네요. 세탁을 하고 빨래를 개는 중에 남편에게 말했어요. 팬티 좀 갈아입지. 팬티를 한여름에 일주일씩 입는 사람이 어딨어. 네가 빨래를 잘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야. 빨래만 매일 했어봐. 매일 갈아입지. 그게 이유야? 그것 때문에 안 갈아입는다고? 적당히 좀 해. 왜 그래 도대체? 그랬더니 남편이 이야기를 꺼내는데 남편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울면서 말을 하더군요. 사실 팬티에 안 좋은 기억이 있어. 잊고 있었던 기억인데 덕분에 떠올랐네. 참 고맙다. 나는 어렸을 때는 지금과 오히려 반대였어. 매일매일, 아니 하루에 2번, 3번 갈아입을 정도로 자주 갈아입었었어.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이었지만 팬티 갈아입는 게 낙이었거든. 매일매일이 즐거웠어. 하루하루가 행복했어. 팬티를 갈아입는 그 순간은 세상 무엇과도 바꾸고 싶지 않을 정도로 나는 기분이 최고였어. 왜냐면 그 팬티들은 공룡 팬티였거든. 어렸을 때부터 공룡을 좋아했어. 육식 공룡, 초식 공룡, 익룡 가리지 않고 좋아했어. 대표적인 육식 공룡 티라노사우루스. 몸 길이는 약 10에서 13m, 키 약 4m, 몸무게는 약 5.4에서 6.8톤. 골격이 튼튼하고 몸에 비해 큰 머리, 튼튼한 턱, 크고 날카로운 이빨로 사냥을 하지. 시속 30km 이상으로 달릴 수 있었기 때문에 최고의 사냥꾼이었을 거야. 브라키로사우루스. 50톤 정도의 몸무게에 16m에 이르는 긴 목으로 유명해. 머리 위에 눈앞에 크게 부풀려진 콧구멍으로 물속에서 이 콧구멍을 통해 숨을 쉬었을 거야. 긴 목을 이용해서 높은 가지의 잎을 먹었겠지. 기린처럼. 스피노사우루스. 가시도마뱀이라는 뜻이야. 등에 부채살 같은 돛이 솟아있어. 이 돛은 척추돌기가 솟아서 된 것으로 높이가 2m 가까이 돼. 이 돛 안에 실핏줄이 많은 것으로 보면 체온을 조절하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생각돼. 머리는 악어처럼 길쭉하고 송곳처럼 날카로운 이빨이 나 있어. 이빨의 형태로 보아 물가나 늪지대에 살면서 물고기를 잡아먹었을 거야. 나는 공룡을 좋아했어. 공룡 팬티는 나에게 가족보다도 소중했지. 공룡 팬티를 입은 나는 배트맨, 슈퍼맨, 스파이더맨보다도 강한 무언가를 가진 느낌이었어.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었지. 근데 떠올리기도 싫은, 내게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는 안 됐었어.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었어. 지금도 생각하면 치가 떨려. 두려워. 그날 내가 자세하게 기억해. 일요일이었어. 동물농장 하고 있었거든. 우리 부모님이 일요일 아침에는 집에 없기도 하고. 아무튼 그날 동물농장을 보다가 팬티가 갈아입고 싶어진 거야. 그날따라 공룡 특집이었거든. 그래서 들뜬 마음으로 팬티를 갈아입으려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팬티를 꺼내 들었는데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 팬티가 빵꾸가 나 있었어.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 내가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어. 팬티에 빵꾸가 난다는 건 내 상식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야. 근데 충격적인 건 그 팬티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트리케라톱스 팬티였어.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트리케라톱스 팬티. 근데 그러면 안 되는데, 진짜 그러면 안 됐었는데 그 빵꾸난 부분이 머리였어. 머리가 빵꾸났어. 내가 가장 좋아하는 트리케라톱스가 머리가 없어졌어. 몸밖에 없어. 광활한 우주에 둥둥 떠있는 우주인처럼 몸만 둥둥 떠있는 거야. 트리케라톱스는 초식공룡이야. 길이는 8에서 9m, 몸무게는 6에서 12톤. 머리에 3개의 뿔과 넓은 프리를 갖고 있어. 육상공룡 중 머리가 가장 클 거야.
나는 지금도 등이 뻐근할 때면 케토톱을 발라. 뭔가 내가 좋아했던 트리케라톱스랑 비슷해서. 부모들은 그런다며. 자식이 아프면 부모 마음은 찢어진다고. 나도 그런 느낌이었어. 팬티의 빵꾸가 내 심장에 구멍 난 것처럼 공룡들과 함께했던 추억들도, 같이 살부비며 동고동락했던 아련했던 기억들도 모두 사라져버렸어. 그래서 나는 실로 꼬매보려고 했어. 우리 엄마가 그때 십자수 가게를 하고 있었거든. 엄마가 하는 걸 많이 봐서 나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근데 아무리 해도 매워지지가 않아. 신라면에 고춧가루를 넣으면 매워지는데 이 빵꾸는 아무리 해도 매워지지가 않아. 그래도 어떻게 꼬맸어. 어린 꼬마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던 어린 꼬마가 꼬맸어. 입어봤어. 근데 도저히 입을 수가 없었어. 입어봤는데 까슬까슬거려. 실밥이 자꾸 삐져나와. 엄마한테 꾸중 듣고 삐져도 금방 푸는 편인데 이 실밥은 자꾸 삐져나와. 도저히 입을 수가 없겠더라. 면도하고 난 다음날 느껴지는 따가운 느낌이랄까? 찌는 듯한 무더위에 느껴지는 따사로운 느낌이랄까? 아픔과 안쓰러움이 동시에 공존하는 그런 느낌. 내게는 쓰라린 기억. 남들은 별거 아니라고 하겠지. 하지만 나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던 소중한 것을 잃었어. 그것 때문이야. 그게 내가 팬티를 갈아입지 않는 이유야. 남편은 처절하게 울었습니다. 남편이 울자 내 마음에도 장마가 왔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의문이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팬티를 자주 갈아입어야 빵꾸가 덜 나는 거 아니야? 계속 입고 있으면 빵꾸가 더 나지. 그랬더니 남편이 대답을 합니다. 갈아입을 때마다 보게 되는 팬티의 마모가 내 심장을 울려. BTS처럼. 가슴이 터질 것 같아. 내 친구 트리케라톱스만 생각해도 마음이 아파. 아니 그건 그래도 한여름에도 일주일씩 입는 건 너무하잖아. 미안해. 나 좀 이해해줘.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 처음 하는 거야. 당신이라면 이제는 이해해줄 것 같아서. 겸사겸사 집에서도 마스크 껴주라. 그 순간 스멀스멀 올라오는 스멜. 지독한 냄새. 남편에게서 퍼져오는 구린내가 제 비강에 빠르게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박태환처럼.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냄새에 저는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팬티를 내려버렸습니다. 뭔 냄새야? 적당히 해라 좀. 그런가 보다 하고 들어줬구만. 뭔 트리케라톱스 발톱 빠지는 소리 하냐? 네가 애야 어른이야. 아직도 그 공룡 팬티가 생각나? 그것 때문에 팬티를 안 갈아입어? 팬티가 마모가 돼? 아니 네 팬티 내 팬티 딱 봐도 네 팬티가 더 많이 마모되는구만. 야 팬티를 하도 안 갈아입으니까 네 팬티 보면 색깔이 누래. 흰 팬티를 며칠 안 갈아입으면 누래지는 건 이해하지만 너 거는 모든 팬티가 다 누래. 빨간색도 누래, 검은색도 누래, 핑크색도 누래, 보라색도 누래, 녹색도 곤색도 회색도 다 누래. 카레라이스에 밥 비빈 것처럼. 이건 완전 고동색이네.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매일매일 노숙자랑 사는 느낌이야. 아니 느낌이 아니라 그냥 냄새가 나. 겁나 많이. 그랬더니 남편은 덜렁거리면서 제게 빠르게 뛰어왔습니다. 장재근처럼. 아, 내놓으라고. 너보다 더 소중하다고. 안 내놓으면 가만 안 있는다. 이대로 집에 계속 있다가는 팬티를 뺏길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팬티를 들고 집 밖으로 나오자마자 빠르게 달렸습니다. 우사인 볼트처럼. 남편도 더 이상 쫓아오지 못했습니다. 쫓아오지 못할 겁니다. 제가 남편의 모든 팬티를 들고 나왔거든요. 제가 간 곳은 집에서 30m 떨어진 코인 세탁방입니다. 여기에서 세탁을 해야 할 것 같았어요. 집에 있는 세탁기로 세탁을 하면 세탁기가 마모될 것 같네요. 남편의 팬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는 남편의 팬티를 세탁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모든 팬티를. 썰닭입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으셨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다른 버전. 사실 팬티에 안 좋은 기억이 있어. 잊고 있었던 기억인데 덕분에 떠올랐네. 참 고맙다.
나는 어렸을 때는 지금과 오히려 반대였어. 매일매일, 아니, 하루에 2번, 3번 갈아입을 정도로 자주 갈아입었었어.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이었지만 팬티 갈아입는 게 낙이었거든. 매일매일이 즐거웠어. 하루하루가 행복했어. 팬티를 갈아입는 그 순간은 세상 무엇과도 바꾸고 싶지 않을 정도로 나는 기분이 최고였어. 왜냐면 그 팬티들은 공룡 팬티였거든. 어렸을 때부터 공룡을 좋아했어. 육식 공룡, 초식 공룡, 익룡 가리지 않고 좋아했어. 공룡 팬티는 나에게 가족보다도 소중했지. 공룡 팬티를 입은 나는 배트맨, 슈퍼맨, 스파이더맨보다도 강한 무언가를 가진 느낌이었어.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었지. 근데 떠올리기도 싫은, 내게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선 안 됐었어.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었어. 지금도 생각하면 치가 떨려. 두려워. 그날 내가 자세하게 기억해. 일요일이었어. 동물농장 하고 있었거든. 우리 부모님이 일요일 아침에는 집에 없기도 하고. 아무튼 그날 동물농장을 보다가 팬티가 갈아입고 싶어진 거야. 그날따라 공룡 특집이었거든. 그래서 들뜬 마음으로 팬티를 갈아입으려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팬티를 꺼내 들었는데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 팬티가 빵꾸가 나 있었어.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 내가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어. 팬티에 빵꾸가 난다는 건 내 상식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야. 근데 충격적인 건 그 팬티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트리케라톱스 팬티였어.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트리케라톱스 팬티. 근데 그러면 안 되는데, 진짜 그러면 안 됐었는데 그 빵꾸난 부분이 머리였어. 머리가 빵꾸났어. 내가 가장 좋아하는 트리케라톱스가 머리가 없어졌어. 몸밖에 없어. 광활한 우주에 둥둥 떠있는 우주인처럼 몸만 둥둥 떠있는 거야. 트리케라톱스는 초식 공룡이야. 길이는 8에서 9m, 몸무게는 6에서 12톤. 머리에 3개의 뿔과 넓은 프리를 갖고 있어. 육상 공룡 중 머리가 가장 클 거야. 나는 지금도 등이 뻐근할 때면 케토톱을 발라. 뭔가 내가 좋아했던 트리케라톱스랑 비슷해서. 부모들은 그런다며. 자식이 아프면 부모 마음은 찢어진다고. 나도 그런 느낌이었어. 팬티의 빵꾸가 내 심장에 구멍 난 것처럼 공룡들과 함께했던 추억들도, 같이 살부비며 동고동락했던 아련했던 기억들도 모두 사라져버렸어. 그래서 나는 실로 꼬매보려고 했어. 우리 엄마가 그때 십자수 가게를 하고 있었거든. 엄마가 하는 걸 많이 봐서 나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근데 아무리 해도 매워지지가 않아. 신라면에 고춧가루를 넣으면 매워지는데 이 빵꾸는 아무리 해도 매워지지가 않아. 그래도 어떻게 꼬맸어. 어린 꼬마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던 어린 꼬마가 꼬맸어. 입어봤어. 근데 도저히 입을 수가 없었어. 입어봤는데 까슬까슬거려. 실밥이 자꾸 삐져나와. 엄마한테 꾸중 듣고 삐져도 금방 푸는 편인데 이 실밥은 자꾸 삐져나와. 도저히 입을 수가 없겠더라. 면도하고 난 다음날 느껴지는 따가운 느낌이랄까? 찌는 듯한 무더위에 느껴지는 따사로운 느낌이랄까? 아픔과 안쓰러움이 동시에 공존하는 그런 느낌. 내게는 쓰라린 기억. 남들은 별거 아니라고 하겠지. 하지만 나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던 소중한 것을 잃었어. 그것 때문이야. 그게 내가 팬티를 갈아입지 않는 이유야. 남편은 처절하게 울었습니다. 남편이 울자 내 마음에도 장마가 왔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의문이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팬티를 자주 갈아입어야 빵꾸가 덜 나는 거 아니야? 계속 입고 있으면 빵꾸가 더 나지. 그랬더니 남편이 대답을 합니다. 갈아입을 때마다 보게 되는 팬티의 마모가 내 심장을 울려. BTS처럼. 가슴이 터질 것 같아. 내 친구 트리케라톱스만 생각해도 마음이 아파.
아니 그건 그래도 한여름에도 일주일씩 입는 건 너무하잖아. 미안해. 나 좀 이해해줘.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 처음 하는 거야. 당신이라면 이제는 이해해줄 것 같아서 겸사겸사 집에서도 마스크 껴주라. 그 순간 냄새가 정말 지독하게 많이 올라왔어요. 저는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 냄새가 누가 방구 낀 줄 알았어요. 남편 방구한테 방구 냄새가 방구같이 많이 나더라고요. 남편의 팬티를 내려버렸습니다. 뭔 냄새야? 꼈어 안 꼈어? 말을 해. 뭐? 아직도 공룡 팬티가 생각난다고? 그것 때문에 팬티를 안 갈아입어? 팬티가 마모가 돼? 왔다 핑계도 가지가지 하네? 긴 건 뭐야? 야, 팬티를 하도 안 갈아입으니까 네 팬티 보면 색깔이 누래. 흰 팬티를 며칠 안 갈아입으면 누래지는 건 이해하지만 이해한다고? 너 거는 모든 팬티가 다 누래. 빨간색도 누래, 검은색도 누래, 핑크색도 누래, 보라색도 누래, 녹색도 곤색도 회색도 다 누래. 카레라이스에 밥 비빈 줄 알았어. 아따 이건 뭐냐? 흑갈색이네 흑갈색. 흰 팬티가 흑갈색이 됐어. 염색약이야 뭐야?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매일매일 노숙자랑 사는 느낌이야. 아니 느낌이 아니라 그냥 냄새가 나. 뭔 냄새야 이게? 청국장 먹었어? 그랬더니 남편이 덜렁거리면서 겁나 빠르게 뛰어왔어요. 장재근이야 뭐야? 아, 내놔. 내놓으라고. 너보다 더 소중하다고. 안 내놓으면 가만 안 있는다. 이대로 집에 계속 있다가는 팬티를 뺏길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팬티를 들고 집 밖으로 나오자마자 빠르게 달렸어요. 누구보다 빠르게 남간탄하게 색다르게 리듬타는 비투의 나그네 아웃사이더처럼. 남편이 더 이상 못 쫓아와요. 제가 진짜 겁나 빠르거든요. 그리고 제가 남편의 모든 팬티를 들고 나왔거든요. 제가 간 곳은 집에서 30m 떨어진 코인 세탁방입니다. 여기에서 세탁을 해야 할 것 같았어요. 집에 있는 세탁기로 세탁을 하면 세탁기가 썩어버릴 것 같아요. 세탁기에 누가 초콜릿을 넣었나 썩어버릴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저는 남편의 팬티를 세탁하고 있습니다. 세탁을 어떻게 하냐고요? 여기가 코인 세탁방이긴 한데 남편이 516원을 아까워해가지고 제가 지금 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코인 세탁방인데 손빨래하고 있습니다. 힘들어 죽겠네요. 방순입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으셨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썰닭이 좋아해요. 썰닭이 좋아요를 누르면 좋아해요. 손이가요 손이가 좋아해요 좋아요. 뭔 말이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